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지만 아쉽게도 17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상승한 1698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간 지수 발목을 잡아왔던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수출주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3원 상승한 112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는 1599-77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VCR 보시죠.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자, 저희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클럽 첫 시간입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솔로몬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중계하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솔로몬님과 함께 오늘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을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12분의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솔로몬님, 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은 네. 장중에 저점 매수해서 바로 오늘 이익을 실현시킨 반딧불이 전문가의 노블레스 클럽입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 한 9% 가까운 수익을 얻었거든요. 오늘과 같이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놀라운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카 관련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죠? 어떤 네. 종목이었죠? 네, 최근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사막 콘덴스였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로 오늘 하루 동안 9% 이상의 수익을 보셨다고요, 반딧불이님이?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또 하이브리드카 관련 이러한 그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맥을 아주 잘 짚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테마주들의 흐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이런 테마들이 순환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증시에서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오늘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예, 그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단기에 바로 하루 만에 9% 이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반딧불이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딧불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사막 콘덴서요. 예. 오늘 9% 수익 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비법이요? 네. 물론 이제 아까 그 방금 솔로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그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이제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예, 뭐 포드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뭐 이런 곳에서 이 하이브리드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좀 출시를 하면서 좀 업계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는 이런 소식도 좀 장중에 좀 들려오기도 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삼화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삼화콘덴서도 오늘 13%대까지 급등을 하는 뭐 이런 등등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런 어떤 재료와 합쳐서 기술적 흐름을 같이 감안한 이제 이런 매수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과 매치가 되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딧불이님. 네, 오늘 이렇게 9%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신지 비법 또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오늘 장 시작할 때 최은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환율이 좀 올랐죠. 네. 오늘 환율이 1123원 6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환율도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1117원에서 1120원 정도 부근은 사실은 고점 대비 하락폭의 62% 정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리에서 드디어 오늘 환율이 상승을 해나가면서 현대차라든지 또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 수출 종목군들이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은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특히 환율 같은 경우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1,200원 근처에서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설령 하락하더라도 좀 반등 흐름을 보인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완만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은 기술적인 논리와 이런 환율 논리 또 아니면은 뭐 펀드멘탈 논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출 관련 종목군들도 좀 반등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뭐 개별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대형성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종목입니까? 기아차가 현 시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아차요. 예. 네. 오늘 18,950원 마감이 됐고 한 1% 정도 상승하고 마감이 됐는데 물론 고점 대비는 약간 좀 밀렸죠. 고점은 19,3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가 한 63만 주 정도 유입이 됐어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조금이지만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쪽에서 특히 올해 2010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은 종목이 기아차가 아닌가 이런 논리로 볼 때 19,000원 언저리 부근에서는요. 단기든 아니면 중장기적이든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9,000원 정도에서 기아차를 매수해 보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또 한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를 한 종목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싶어서요. 상신 EDP라는 종목입니다. 상신 EDP요? 예, 네. 091580 이 종목인데요.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유상증자를 최근에 실시했었는데요. 1월 14일 날이 이제 유상증자 납입일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납입일 전에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는 부분이 상신 EDP가 단기적으로는 반등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관심 종목으로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신 EDP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딧불이님께서 기아차와 상신 EDP 내일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 최고의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네. 네, 내일도 역시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솔로몬님. 네. 반딧불이님께서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솔로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두 종목?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반딧불이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러한 중소형주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단기적인 매매에 좀 국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강의 시간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먼저 어제의 돌발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주식의 종목이란이었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성장주였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대박클럽 기대하신다는 분 솔로몬,
최은정 아나운서 짱이다라는 문자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성장주를 상장주라고 써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까지도 어제가 첫날이었기 때문에 모두 정답을 맞힌 분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대박클럽 그리고 솔로몬의 시크릿에서는 깜짝 퀴즈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또 귀 기울이셔서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솔로몬님? 네, 이 솔로몬의 시크릿은 전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룰을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처음에 접하시는 많은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 초보 투자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아름아름 기동량으로 배우시게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익히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시크릿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의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골격을 만드시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는 뭐 자금 규모, 뭐 투자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위에 예쁜 옷을 입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 투자 지금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할 때인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예고한 대로요, 솔로몬님. 네, 예. 지금이 주식을 투자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냥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에 넣어둬야 돼야 할 때인지 시기가 참 궁금한데요. 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 때인가 말아야 할 때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결정짓는 8알 내지 7알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열심히 투자를 해본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전에 그 내용들을 보셨죠? 바로 오늘의 첫 강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그냥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인지 또는 채권을 사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대박클럽과 같은 증권 관련 정보들을 들으면서 주식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나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부분들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신다면 몇 %의 이자를 주시는지 아세요? 솔로몬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한 네. 5%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한 4% 아닌가 했더니 최은정 아나운서는 네. 어느 은행에 적금을 붓고 계십니까? 이런 네.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뭐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겠죠. 네. 뭐 한 6%? 네. 아마 여러분들도 1%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뭐 정보를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걱정 없이 은행에 넣어두시면은 5% 내지 6%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연 올해 몇 %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네. 네. 5% 그거를- 이상은 돼야죠. 네, 적어도 그렇습니다. 한 10%? 그거를 네. 따져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러한 채권과 주식의 수익률의 어떤 격차를 갖다가 따져보는 것들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일드갭이요. 네. 네. 이제 사실 뭐 전문적인 용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따분하고 재미없어지는데요. 채널 돌아가려고 할 텐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일드갭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일단 좀 들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일드갭이라는 용어 하나 좀 알아두셔도 좋거든요. 뭔가 좀 배운 것 같잖아요. 있어 보이고. 네, 네. 있어 보이고. 예, 일드라는 말은 그냥 수익률입니다, 영어로. 네. 예, 갭은 차이죠. 예,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정기예금 이자가 더 높은 건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인지 그 차이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은행에 넣어두시면 5% 내지 6%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주식이 여러분들도 잠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평균치를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많은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주식을 갖다가 10,000원에 샀습니다. 10,000원에 샀는데 그 주당 10,000원에 샀죠? 근데 그 회사가 올 한 해 만약에 1,000원의 이익을 내었다면은 내가 10,000원에 한 주를 샀는데 그 기업이 1,000원의 이익을 내었다면은 그 주식의 투자 수익은 사실은 10%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올 한 해 현재 시가총액이 있을 거고요. 그 시가총액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은행에 넣어두는 이자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셔야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수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일드 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색 선이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선이 어디에 와 있어요? 바닥권에 있네요. 바닥권이죠. 네.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주식 투자하고 채권 차이가 바닥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값이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채권 투자가 오히려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이 시점대가 저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2007년도에도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빨간색 선의 위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급격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빨간색 선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식 투자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또 밑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저 데이터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저 데이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빨간색 선이 위로 다시 팍 튀어 올라야 되죠. 앞에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국면에서 보시면 빠르게 올라갔죠. 그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실적이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2010년도에 데이터를 적용하면은 올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치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채권 투자 수익률이 5%이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지금 10% 정도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어도 5% 정도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5% 정도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인지가 궁금한데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셨습니다. 네. 이거 저희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요. 네. 똑같이 만약에 5% 준다 그러면 어디에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한 3% 정도, 우리 시장에서는 약 3% 정도 주식이 더 좋아야지만이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채권보다 한 3% 이상은 높아야지만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작년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주식하는 시기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올해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적어도 5% 정도는 네.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드갭이 5% 정도 높아졌다. 네, 예. 그러면 3% 이상이니까 지금 주식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를 또 증권 관련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예,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는 출구 전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저 수익률 갭 5%를 갖다가
더 축소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즉 뭐가 더 좋아지느냐?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져야지만이 우리가 향후에도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고민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5%, 10% 이 정도 가지고 과연 투자를 해도 될까? 그죠? 고민스러우시죠? 그런데 이것은 시장 평균의 얘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좋은 주식들을 골라내게 되면은 그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러한 기준에 하에서 올해 예상 실적, 예상 지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정한 지수가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2,100포인트 정도가 올해 목표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실적 수출이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올해 한 해 이제 선진국 경기라든지 또는 중국 쪽에서도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 기업들, 국내 경기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리츠에서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예, 올해 예상 지수를 그보다 더 높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드갭은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주가 수익, 주식 투자 수익률에서 채권 투자 수익률을 뺀 일드갭이 5% 정도니까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지금 던졌던 화두, 주식을 지금 투자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면 안 될 때인지를 구분하는 5가지 방법 중에 지금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일단은 시기는 지금 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네. 금리 인상 전까지는 그렇다면 뭐 일드갭이 5% 정도 난다고 치고요. 네,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그러면 갖고 있던 주식을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네.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은 빠르면은 올 연말, 네. 늦으면은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은 나오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시장이 출렁일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올해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드갭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일드갭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무섭죠? 네. 일드갭 뭐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거부감을 일으킬 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드갭 그냥 수익률 차이다.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수익률의 차이. 네. 근데 어떤 수익률의 차이냐? 주식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낫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당연히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두시는 것보다 더 낫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솔로몬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귀 기울여서 오늘 방송을 보셨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과 채권의 이익률 차이를 말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일드갭,
2번 2득앱, 3번 3득앱. 자, 여러분들 많이 맞히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면 모든 분께 하이리치의 그 무료 이용권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돌발 퀴즈 문제 누가 출제한 거죠? 돌발 퀴즈요? 예. 왕초보 최은정이 출제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을 네.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하이리츠 무료 이용권 이용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봤는데요. 내일은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도 네. 옆에서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만큼 드는데. 중요한 용어 같아서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쉽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 쉬우시다고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득앱, 2번 2득앱, 3번 3득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솔로몬의 시크릿은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라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77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가 무료입니다. 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고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왕초보 최은정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구성을 가지고 갔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LG화학과 LG전자, 대우증권 게임빌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들고 가고 있는데 한 종목이 보이질 않죠? 어떤 종목일까요? 모아텍입니다. 제가 20% 정도 갖고 있던 모아텍을요. 어제 솔로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대로 오늘 차익 실현을 해봤습니다.
수익률이요, 솔로몬님. 네. 12%가 넘어서 나왔는데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더 빠지기 전에 솔로몬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왕초보 최은정 정말 대박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 있잖아요. 네. LG화학, LG전자, 그리고 게임빌, 나머지 하나, 대우증권까지.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은 그냥 놔두고요. 새롭게 추가로 한 종목 더 사볼지 오늘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드렸던 조언을 충실히 잘 따라주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이렇게 바로 다음 날 실행을 네. 해보는 게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솔로몬님은 믿음이 가니까요. 네. 네. 오늘 모아텍은 장중에 플러스 날 때 파셨나요? 네. 아, 예. 장 시작하자마자 팔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저희 그 최은정 아나운서가 제 말을 잘 따라준다니 제가 오히려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들려고 어제 사실은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최은정 아나운서의 초보 투자 일지를, 초보 투자 계좌를 한번 이 대박클럽에서 한번 대박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예, 제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이 부분에 열정과 또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델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LG전자였습니다. 어제 LG전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다만 반등폭 자체가 5% 내지 한 10%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아마 빈죽을 조금 비록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절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중 조절을 좀 하거나, 그거는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LG화학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G화학은 올해 2차 전지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 기대주다. 오늘 또 바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랐습니다. 네, LG화학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포드에도 2차 전지를 이제 납품을 하겠다. 계약을 성사가 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50%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솔로몬의 시크릿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일드갭이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현금을 50%씩 이렇게 남겨둘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다고 현금을 다 지를 필요는 100% 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또 사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어제 모아텍 20%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20% 정도는 한번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 자, 제가 오늘 모아텍 팔 줄 알고 종목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이런 그 증권 방송이나 또는 그 여러분들에게 증권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오늘 올라가야지만이 또 내일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맨날 시장을 쫓아다니는 뒷북치기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오르는 종목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단기 종목이 아니거든요. 단타 종목이면은 오늘 오른 종목 사가지고, 그죠? 오늘 사서 내일 좀 올랐을 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오르는 그 탄력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나온 종목은 오늘 제대로 빠진 종목입니다. 네.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아니,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내일 더 밑에서 빠져서 더 싸게 사면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일단 종목 명부터 들어볼까요? 공개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셔야죠. 예. 저한테만 살짝 그럼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럴까요? 네. 네, 옆에 북소리도 울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네. 첫 종목인데요. 네, 휴맥스입니다. 휴맥스요. 예. 자, 네. 휴맥스를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예.
여러분들 휴맥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이 제대로 깨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큰일 나는 듯한 음봉이 하나 나왔죠? 네, 그런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휴맥스는 올해 정말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적어도 올해 예상 기업 이익이 한 40 내지 50% 정도는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그 일드갭 시간에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시장 이익이 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한 50% 이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죠? 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하락 신호에 의해서 빠졌을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놀래서 팔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럴 경우 우리는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최원정 아나운서께서는 내일 이 종목이 얼마가 빠지든 간에 사시면 됩니다. 네, 내일 이 종목을 얼마나 빠지던지 간에 살 건데요. 네. 그래도 이왕에 사는 거 조금 더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러면 더 욕심이요. 좋고요. 네. 더 좋고요. 그러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17,750원 정도인데요. 네. 좀 더 빠져도 괜찮고 한 네. 18,000원 선에서 사도 괜찮을까요? 21선 아래에서 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휴맥스 올해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네, 네. 휴맥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셋탑박스 업체입니다. 예, 디지털 전환, 방송이 전환이 되고 또 내년에 스포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또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이제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휴맥스라는 종목 내일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제 수익률 궁금하시죠? 일단 종목부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LG화학이 20%, LG전자, 대우증권, 게임비리 10%씩 있고요. 현금 비중이 늘었습니다. 오늘 게임비를 모아텍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50%인데요. 수익률을 확인해 볼게요. LG화학이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6.4% 정도 올라 있고요. LG전자는 현재 아직도 이제 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봐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우증권이 4.8%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은정이 오늘까지 보고 있는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수익률입니다. 7.86%, 어제보다 조금 올랐네요. 이제 78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휴맥스를 편입을 한 이후에 제 포트폴리오 상의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네. 저 투자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네. 1년 안에 2배로 불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님. 네. 2달에 7.8%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이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전화번호는 1599-7770번이고요.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입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저 경남 거제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현대 상사를 17,800원에 35%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을 17,850원에 35%. 85%요? 예. 35%요? 네, 35%. 네, 35% 정도를 갖고 근데 계신데요. 이거를 네. 좀 수익이 좀 나긴 나는데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22,000원 정도 수익권 내 계신데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네.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죠? 예, 예. 네, 저희가 솔로몬님께 좀 예.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솔로몬님. 네, 현대 네. 상사라고 하셨나요? 현대 상사요. 네, 예. 조금 전에 현대 상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상사가 맞습니다. 상사죠? 네. 예. 네, 현대 상사를 단가를
17,850원에요. 17,850원이요? 네, 35%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으신데요. 17,850원이면은 뭐 최근 2개월 내에서 거의 바닥권이네요. 네. 현대상선의 지금 흐름은 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앞서도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 휴맥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지선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그 이익을 챙기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상사의 경우에는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12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한 보름간 옆으로 횡보했던 가격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 21,000원 선 부분이 이제 박스권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21,000원권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깨어지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그 10월, 11월 달에 형성되었던 고점대를 돌파하고 12월 달에 이렇게 그 위에서 박스권 조정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상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기업의 이익 가치 측면에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감안하더라도 22,000원대 이상, 23,000원대 정도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비싸다 하는 가격권으로 접어드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실적에 비해서 좀 오버슈팅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현대상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대상사는 현재 워크아웃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들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1월 20일 경에 임시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임시 주총을 통해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러한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었을 경우에 채권단의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 또 전문적인 용어로 하지 말죠. 전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괜히 이제 머리만 아프시니까 뭐 채권단의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을 줄이시는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대 이상에서는 언제든지 줄이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좀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온다든지 할 때가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또는 뭐 한 1월 20일까지 임시 주총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상사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니까요. 조금 이제 하락 기조가 보일 때는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드릴까요? 예, 신세계예. 신세계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네, 신세계 매수가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매수가는 55만 2천 원예. 네. 비중은 20%예.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그래, 제가 샀는데 예, 계속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고 이래갖고 목표 제가 산 가격까지 얼마나 기다리면 올라올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네. 또 삼성생명 뭐 지분이 있다 했는데 삼성생명 상장하면 또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거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한 시점에서 빠질 때는 확 빠지고 오를 예. 때는 좀 조금 오르고 많이 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신세계라는 종목 과연 향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예. 솔로몬님과 함께 또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솔로몬님. 네.
사실 신세계가 한때는 뭐 굉장히 각광받았던 상황의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 들어서는 신세계가 정말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세계에서 가장 큰 그 주가 부진의 원인이 바로 이마트 부분들입니다. 할인마트 부분들인데 이마트가 그러니까 작년 한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이마트 신세계 전반적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또 백화점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화점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세 번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3위의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백화점 부분들도 그렇게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마트 부분의 성장성이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인 것 같고요. 현재 신세계가 갖고 있는 실적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 수준은 약 16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높게 주가가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삼성생명이 언제쯤 상장이 될까? 그 부분은 제가 또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삼성생명 지분 13.5%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이 종목에 한 55만 원대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회복은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이상의 어떤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다. 네, 삼성생명 지분이 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하락할 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시 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홀딩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주식과 채권의 이익률 차이를 말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솔로몬의 시크릿 문제였죠. 보기를 다시 드립니다. 1번 1득갭, 2번 2득갭, 3번 3득갭.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하네요. 내일 서해안, 호남 지방에는 또 폭설이 예고돼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건강 그리고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또 알찬 준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